여러분들이 착각이 있어요. 내 집 마련 시기와 주택 경기 회복 시점은 다릅니다. 9년 초장기 상승 랠리를 보였잖아요. 이제는요 초장기 사이클이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그 MZ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부동산 아파트의 어떤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의 이제 주체가 된 30대가 이제 40대를 넘어섰더라고요. 처음 내 집 마련하는 시기가 42세 그랬거든요. 네. 요즘은 30대가 주력으로 이렇게 좀 떠오른 거 보면은 이게 좀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세대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자랐죠. 그래서 저는 MZ 세대들을 도심 아파트 키즈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간의 경험치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장소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장소에다가 자기 경험을 이제 입힌 건데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 토지나 상가나 단독주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 이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보다 아파트 시장에 눈을 좀 빨리 떴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MZ세대가 기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MZ세대의 공간 욕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MZ세대들이 부동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MZ세대가 투자 DNA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금융지능이 뛰어난 세대거든요. 이 자본주의적 퀴즈예요. 투자에 올인하는 세대. 그리고 노동소득보다 오히려 투자소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집을 안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중압감, 또래 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상황에 미른 게 또 있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재무지능이 뛰어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은 것 같고 아파트는 금융상품이거든요. 이걸 이제 유사금융상품이나 중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준화되고 교육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채권 사듯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가는 잘못 사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잖아요. 이 골목 잘못 선택하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뭐 사실상 이거 사나 저거 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많이 획일화돼 있고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죠. 황금성이 그렇죠. 풍부하다는. 황금성, 네. 접근의 용이성, 그다음에 이게 심플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MZ 세대들이 유난히 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쉽게 접근했다.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도 주로 MZ 세대들이 몰렸던 곳. 물론 이제 거기다 불나방 축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질 때는 급락이 온 곳들이 많죠. 가령 뭐 서울에서 고덕이나 잠실, 상계동 이런데, 그다음에 수원, 동탄, 인덕원, 송도 이런 데가 대부분의 GTX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곳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강했더라. 그러면은 앞으로 집 사실 분들도 이걸 참고 지표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반등이 빨리 온 데다가 MZ 세대가 몰렸던 데 말하면 낙폭 과대 지역이 먼저 올랐죠. 다시 집까지 빠지면은 요 집부터 먼저 빠질 겁니다. 약간 돌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는 그런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호하는 좀 잔잔하게 오르는 하방 경직성이 좋은 이런 곳이 투자가 더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크더라도 많이 빠진 곳에 가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싸게 네. 산다. 싸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요번에 시장을 보면은 베이비부머 X세대가 주도했던 2008년, 2009년 요때의 등락 있잖아요. 그때하고 달라요. 그때는 강남이 버블이었고 대형이 버블이었고 재건축이 버블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어때요? 비강남이 버블이고 뭐요? 중소형이 버블이고 신축이 버블이잖아요. 그러면 신축의 MZ 세대들이 살 만한 어떤 그래도 중소형 신축들이 중소형의? 이번에 급락이 왔죠.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게 변동성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대형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랬죠. 재건축도 잘 안 사세요. 이번에 재건축이 별로 덜 오르고 덜 빠졌다니까요. 재건축은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갭 투자를 못 해요. 두 번째로는 MZ 세대를 욜로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테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특징이 보면은 오히려 대형이 덜 빠졌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형 아파트는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일본처럼 이제 애물단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뭐 불황에도 강해요. 그런 고정관념이 이번에 송두리째 무너진 거예요.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자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이 재현될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질 들레즈가 얘기한 차이의 반복이에요. 역사는 당연히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반복하는데 차이를 만들어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요 막연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머리가 안 아파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휴리스틱 같은 건데 이게 뭐 추단법 같은 거죠. 고정관념대로 시장이 나타나면은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쾌락 물질이 나와요. 반대로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고통. 고통이라는 불쾌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익숙한 거에 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번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시장하고 다르다고요. 지금은 MZ세대가 세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일어났던 재건축이 폭락오고 강남이 폭락오고 대형이 폭락오고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역세권의 중소형의 비강남의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먼저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 사기가 애매할 겁니다. 이미 조금 싼 많이 게 다 올랐어요. 팔렸거든요. 만약에 보신다면 이번에 반등이 좀 빨랐던데 이런 데들을 좀 먼저 보시고 세상에요. 오버슈팅이 있으면 반드시 언더슈팅이 있어요. 항상 시장에서 쏠림 현상에 나타났을 때 그때 일정 부분 보면은 과매도가 나타나요. 가격이 이제 급락 오는 그런 거를 좀 주워 담는 뭐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한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타이밍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나요? 타이밍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약간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지금은 타이밍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네. 뭐냐면은 이 큰 파도와 잔파도를 구분하셔야 돼. 큰 파도는 당연히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잔파도 때는 타이밍에 연연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큰 파동은 지났고 잔파동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는? 아니 벌써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가 11%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20% 빠졌는데 11% 거의 반 이상 올랐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제 생각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14% 아마 그 근처까지 올라갈걸요. 지금은 가격 경쟁력 보고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타이밍을 재는 거는 큰 시장에 이제 변곡점일 때 그때는 타이밍이 재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개구리도 있잖아요. 경칩 때 나와야 되지 설날 나오면 얼어 죽어요. 역발상도 잘해야 돼요. 그거.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가를 낮추는 거예요. 싸게 산다. 지금 건매물 안 사실 거면은 경매하세요. 경매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 그 매입가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분양받는 거. 분양받는 것도 보면은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는 싸면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3트랙이라고 그러거든요. 3트랙이요? 네. 트랙이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사는 세 가지 방법. 트랙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분양을 넣으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네.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유 뭐 당첨되면 어떡하냐고 자꾸 고민하시기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네. 얘기했는데 일단은 넣고 선당 후금 얘기도 하는데 먼저 당첨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요 조금은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서도 되는 이유가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는 뭐예요? 적어도 1년 지나면은 다 중간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엑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만약에 내 집 장만을 지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는 분들은
그냥 요새 청약 홈 들어가면은 알림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림 울리면은 청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서울은 이제 100대 1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청약하실 때 좀 정한수 떠놓고 조금 기도도 하시고. 사람들이 아니, 되지 않을 걸 왜 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절하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로또가 814만 분의 1이고 뭐 비행기 떨어질 확률이 550만 분의 1이더라고요. 100대 1이면 뭐 그냥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물론 저는 분양에다가 올인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방송을 만약에 MZ 세대가 주로 들으신다면은 저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분양에 올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트랙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은 원 오브 댐이에요. 그다 목숨 걸면 안 돼요. 입주 못하면 중간에 엑시트가 가능하니까. 네.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주로 타이밍을 많이 재요. 이제 감나무 밑에서 아하고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예, 감이 입으로 안 떨어집니다. 네. 뭐요? 꼭 있잖아요. 어깨로 떨어져. 부지런한 사람은 온 동네 뭐 감나무 밑을 다 뒤지겠죠. 썩은 게 있는지 상한 게 있는 건지 내가 먹을 만한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상품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조금 부동산에 좀 돈을 벌려면은 좀 먼저는 현장 마인드. 생각보다 있잖아요. 기상천외한 일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번에 급락기 때요, 저는 전세 가격이 집 산 사람도 봤어요. 당일날 이른바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으로. 타이밍을 재려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언어가 뭐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전세 살면서 무슨 타이밍을 재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위기 때 집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셨지만 위기가 오면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빠지죠. 네. 작년에도 전세 가격이 더 빠졌어요.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세 가격이 더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세는 취약한 사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불안하면은 완전히 이게 쏙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역전세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돈 빼줘요? 집주인이 자선 사업가예요? 그러면 위기 때 내가 그러면 전세 살다가 그 돈 빼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허구죠. 진짜 집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젊은 세대들 보면은 작년 연말부터 보니까 월세 사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전세의 공포,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월세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그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들은 월세 살면서 타이밍을 노리겠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하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 준비 중에 또 현금 보유가 또 준비 하나의 방법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금 보유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묻어두지 않으면 불안한 이런 마음이 좀 있나 봐요. 그걸 행동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 다 하면은 나도 뭐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한 이런데 이른바 동조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지 이런 무리짓기 그 속에서 내가 들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건데 뭐 기준금리가 높으니까요. 요새 뭐 CMA 이런 것도 뭐 거의 3%대 중후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금금리가 4%면 굳이 투자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투자 시대라기보다는 저축 시대에 더 가깝다고 봐요. 오히려 자산이 상승하기보다는 현금이 또 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을- 공부를 해야 되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시장 흐름을 따라가고 학습 지능을 어떻게 보면 키우는 거는 필요한데 너무 이제 손이 가벼워서 문제예요. 아는 거하고 실천은 달라요. 지행합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 하려면요, 내가요 간절해야 되고 절박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아리까리 하거든.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죠. 첫 매수가 어렵죠. 지금 시장도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이니까 아리까리하죠. 오른다 내린다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살짝 의사결정이 공포로 샀어야 힘들 것 같아요. 되는데 시장은요 개인보다 똑똑하다니까. 시장 IQ는 산만이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나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굉장히 비합리성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대수의 법칙처럼 굉장히 합리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과거와는 어떤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올해 1.3 대책이나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 나왔으면 올해 집값 빠졌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네네네. 봅니다. 네. 왜냐?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일종의 이제 이게 자기 조직화라고 그러는데 이 셀프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잡 적응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서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 대먹임 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피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지능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 대응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내 집을 싸게 장만하고 내가 좀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제라든지 미천이 된다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시장을 투기집단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실행력이란 말이에요, 실행력. 실행력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상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상당 부분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어렵다라는 거.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집 사기가 그렇게 이게 뭐 펀드 들듯이 500만 원 주식 사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생의 가장 큰 쇼핑이자 내 인생을 걸고 배팅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낸다는 것은 내 원금이 아니라 내 미래의 내 인생까지 걸어서 배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치밀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의 균형추를 가져라. 그다음에 사고의 어떤 그런 지평을 넓혀라. 종합 사고 능력이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좀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아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귀에 쏙쏙 와닿는 것 들어와요? 같아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래도 실수요자 중에서 일단 타이밍은 일단 놓쳤다 치고 네 바닥에서부터 지금 뭐 10% 이상 좀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도 뭐 사야 되겠다 혹은 뭐 아직 사지 말아야 될까 이제 그 걱정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봤는데 절박하거나 간절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확신이 강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면서 다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다 그냥 유야무야가 돼요. 잠시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의 중개업소 가서 사인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싸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 실거래가 2021년 10월이 고점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7월 기준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를 보면 돼요. 서울이 83%, 수도권이 81%, 전국이 85%, 지방이 89.7% 정도 왔어요. 100 고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지금 높죠. 왜냐하면 지방이 유동성이나 통화량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금리 쇼크로 집값이 빠질 때도 덜 빠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덜 빠지니까 회복이 늦은 건데 아까 수도권 걱정하시던데 수도권이 고점 대비 지금 19% 빠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시장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한 25%에서 30% 정도 싸다면은 저는 사도 뭐 나쁘지 않다. 시장의 평균보다 더 떨어진 거에 좀 입지 좀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이제 사놓고 나서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가격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거 전략이 있습니다. 사놓고 나서는 장점만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이제 계속 아니 긍정적으로 자기 해주는 합리화죠. 거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멀면은 이거 참 삶이 말이야 역세권이 전부가 아니잖아. 오히려 공기가 좋은데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네요. 다만 팔고 나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역세권도 아닌데 저 뭐 아파트 아이고 저 멀어서 싫어. 어차피 저거 팔아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무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는 좀 30% 정도만 떨어져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MZ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수도권인데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의 가격대 아파트가 있다. 그럼 지금 매수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 사면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가슴이 덜 아파요. 결국은 나의 불안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그걸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게 사는 거고 매입가를 낮추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누워서 꿈꾸지 마세요. 음. 내 몸을 움직이면서 저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MZ 세대들이 요새 뭐 보니까 뭐 자기 연인끼리 뭐 주말 뭐 임장 데이트 한다며. 네.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지 좋죠, 않아요. 좋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너 특이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집 한 채 필요해서 이렇게 살라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색안경으로 볼 필요 없고 저는 좀 귀여워 보이던데. 대단해 네.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임장을 갈 때 보면 저는 꼭 부동산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 임장 그 겉의 모습도 좋지만 항상 좀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보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그 안심 마케팅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게 진실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절반 정도를 일단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진실 편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전세 사기도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보험 들어놨다. 뭐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뭐 그 집주인 부자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러면은 확약서 써줄게. 실제로 그렇게 해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끼리 확약서 쓴 건 못 믿죠. 공공기관도 이거 못 믿겠는데 국가가 보증하면 몰라. 그런 안심 마케팅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스크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막을 이게 완벽하고 어떻게 보면 마법의 방책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합리적 의심 뭐 그런 걸 좀 같이 가는 게 좋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이 혜택을 주려고 그럴까? 아니 뭐 대박이 온다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친인척끼리 해먹지 왜 생전부지에 나한테 저런 혜택을 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자기들이 뭐 마지막으로 감춰놓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 뭐 이렇게 보유 이게 미분양인데 이거 당신한테만 주겠습니다. 왜 나한테 줘? 자기들끼리 다 하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때에 체크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토박이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좀 믿을만해요. 왜냐?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평판 리스크를 일단 어느 정도 해지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싸거나 너무 그럴듯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사기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그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하고 얼굴을 맞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 계약은 요새는 겁이 나서 못 하겠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은행 통장에 직접 송금이 되어야 그나마 이 사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거예요. 요새 돌다리도 뭐예요? 두들기면서 걷는다. 뭐 왜냐하면 워낙 큰 돈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이중 삼중 어떤 체크하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없으면은 친인척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전세 요새는요 사기 걸러내는 방법 요새 보면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있잖아요 덜컥 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내가 하루 있다가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때 되면 약간 충동이 막 몰려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 살 때 그냥 충동적으로 해버려요. 근데 차 살 때는 5년 걸리거든요. 저도 차 살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고민이 5년 걸려요. 근데 아파트 사는 거는 이게요 하루 만에 의사결정 해버려요. 부동산이 탈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내 인연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충동에 휩쓸리기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체크 시스템.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할 때
배우자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형제 빼고는 다 합리적 의심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KB부동산 TV 애독자분들께 혹시 예. 드리고 싶으신 어떤 조언이 저는 있으시면 오늘 명언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였으면 되고 제가 상품 내기서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착각이 있어요. 내 집 마련 시기와 주택 경기 회복 시점은 다릅니다. 동일시하면서 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집은 불안기 때 사는 거예요. 옛날 이런 얘기 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초장기 상승기 때만 가능한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2012년 12월부터 2021년 이거 10월까지 9년 초장기 상승 랠리를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을 2015년에 샀던, 2016년에 샀던, 2017년에 샀던 다 돈 벌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요, 저는 초장기 사이클이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경기가 그만큼 성장을 못 해요. 경제 성장이 1%대예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게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논리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가 1% 성장 때에 어떻게 과거처럼 그렇게 집값이 폭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내 집 마련 시기하고 주택 경기 회복 시점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거냐 그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자꾸 평론가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달라요. 결국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네, 시장보다는 이제 준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자세가 좀 중요하고 상품이 중요하다. 네, 이 상품 말씀을- 오늘 나왔어요, 상품. 네, 상품 내용을 꼭 네,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